여러분들은 척추 건강이 우리 몸의 통증뿐 아니라 질병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척추라고 하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경추 7개, 가슴과 등을 받치고 있는 흉추 12개, 허리를 받치고 있는 5개의 요추, 그리고 이쐐기처럼 박혀있는 상체를 잡아주고 있는 주춧돌 같은 골반의 선골과 미골을 가리킵니다. 이 척추는 몸의 대들보로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 척추에 온몸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동맥과 정맥이 다 걸려있지요. 중추신경선은 생명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생명유지에 관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또 혈관은 어떻습니까?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통로잖아요. 혈액은 우리 모든 기관과 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나르죠. 몸 안 청소하죠. 세균들 때려잡는 방위군 역할하죠. 체온 조절하는 등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 척추가 생명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그만큼 바른 척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김 씨는 갑자기 피로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낮부터 등 쪽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그 통증이 기분 나쁘게 어깨와 목으로 점점 더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별일 있겠나 싶어 평소같이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도 침침한 느낌도 들어 겨우 집 주차장에 도착하였어요. 그런데 긴장하고 운전해서였는지 어깨와 목이 점점 더 심하게 경직되었지요. 주차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목과 어깨로 전기 감전된 것 같은 찌릿함과 심한 통증으로 악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온몸엔 식은땀이 났고요. 이거 뭐지? 왜 이런 거야? 하며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뒷목을 주무르다 집으로 올라온 김 씨는 진통제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목의 통증으로 몇 번을 잠을 깨며 깊은 잠을 못 쉬다 아침을 맞은 김 씨는 오늘은 기필코 병원에 가겠다고 맘을 먹고 또 회사에 출근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김 씨의 사례처럼 어깨와 목이 점점 뻐근해지고 목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신 적 있으셨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통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목 디스크 같은 진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척추와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관리 방법들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김 씨는 병원에서 MRI 찍는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목 디스크임을 알았대요. 그거 검사비도 꽤 비싸잖아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아오다 최근에 다시 목과 팔저림이 아파와서 저를 찾아왔지요. 저는 척추 교정과 근육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픈 사람들, 특히 병원 다니다가 좋아지지 않아서 오는 사람, 또는 처음부터 수기 치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죠. 저는 아파서 오면 서로 고생하니 아프기 전에 몸 관리 차원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지요. 척추 수기 치유사인 저는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안 보고 손으로만 상태를 확인하는데 김 씨의 등은 합판같이 딱딱하고 차갑고 어깨와 목도 경직되어 있고 척추뼈들도 협착 상태여서 위아래 뼈가 충돌하여 좌우로 조금씩 틀어져 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당하니 피순환이 안 되고 신경도 눌려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더라고요. 당연히 혈액이 머리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 두통과 안면신경통 인형, 악관절 불균형, 암튼 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증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물론 저는 한 번에 낫게 할 수는 없지요. 여러 번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를 맞추어 피순환 잘 되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 증상은 없어지는 것이 몸의 원리란 얘기를 해주고 근육 마사지와 척추 교정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등과 목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처음 한 달간은 주사매 관리 받았고 지금은 몸 상태가 훨씬 좋아져 주일외로 관리받고 있죠. 김 씨는 이런 과정을 겪으며 통증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지요. 항상 몸에서 고장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머리와 몸통이 연결되는 목과 어깨, 팔의 관절들, 상체와 하체의 연결 부위인 허리와 골반, 다리와 발을 연결하는 발목 등 대충 연결 부위인 관절에서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오죠. 요즘은 목과 허리 통증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 처음엔 그저 어깨가 뻐근한 정도이다가 점점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다리가 저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통증을 겪기 전까지는 몸에 대해 더군다나 척추 건강에 관해선 무지하지요. 왜냐?
병원만 가면 되니까, 약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약들이 많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약 안 먹고 아픈 거 참느니 몸에 좀 안 좋아도 먹고 덜 아픈 게 낫다 하시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도 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약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몸도 더 좋아지실 수 있고요. 운동도 좀 필요하고 생활 습관도 좀 바꾸시는 불편함이 있긴 한데 더 고생 안 하기 위해선 결단이 좀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뼈가 좀 틀어졌다고 이렇게 큰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하는데 왜 난 여전히 통증이 있죠?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조건 운동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몸 균형이 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진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혈순환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척추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했죠.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의 균형이 깨진다는 건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척추 마디에 나 있는 척추구멍을 타고 나온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면 몸이 더 기울어지니 이것을 막기 위해 근육과 힘줄은 굳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기혈이 흐르는 통로인 혈관이 압박당하여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척추 불균형은 하체에서 와요. 상체를 받치고 있는 게 두 다리다 보니 이 땅을 딛고 있는 두 다리의 차이가 나면 상체가 틀어집니다. 집의 주춧돌 집안이 약해 기울면 집 전체가 기울어지는 것과 같아요. 다리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은 발이잖아요. 발 중에 또 제일 끝부분은 발가락이잖아요. 발가락의 왕초는 엄지발가락이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중요한 몸의 중심을 잡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오랜 임상에서 생긴 몸을 보는 관입니다. 여기에 몸치유의 비밀이 있어요. 원활한 기혈순환과 척추균형은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이 치유 원리와 방법은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척추 바르게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척추 불균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주 사소한 습관들에서 시작돼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자세, 한쪽으로 무게를 싣는 버릇 등이 척추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을 줘요. 그러면서 척추도 자연스럽게 틀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되죠. 한 방향으로 어느 한쪽을 많이 쓰는 직종에서 오랜 기간 일하셨던 분들도 많이 틀어집니다. 또 걸음걸이에서도 좌우 불균형이 크게 작용합니다. 노인 되시면 무릎이 휘고 허리는 굽고 발걸음은 무거워 땅에 끌리시잖아요. 다 잘못된 발걸음 자세에서 온 노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척추 불균형의 신호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목이나 허리 통증이 있고 자주 두통이나 어깨 결림, 다리 저림이 있다면 척추신경과 혈관의 눌림에서 오는 문제일 겁니다. 한쪽 어깨가 높거나 골반이 틀어져 보이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또 기울어진 게 오래되면 만성 관절염, 소화불량, 중풍, 안면마비, 그리고 오장육부의 장기들이 다치게 되어 더 나아가 암과 치매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척추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앉는 자세를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들어가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요추 받침 쿠션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자주 스트레칭 하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굳기 쉬우니까 매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요. 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으쓱하는 간단한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털기, 제자리 뛰기, 까치발 들기, 외발로 서기 등 할 게 너무 많지요. 세 번째는 코어 근육 강화 시키기입니다. 코어 근육은 등과 허리,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이 모여있는 곳을 말해요.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은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은 주로 엉덩이, 허리, 복부, 허벅지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쉽게 할 수 있어 코어와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플랭크 운동은 잘 아실 테니 오늘은 브릿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붙인 채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그 다음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에서 무릎까지 최대한 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허리에 긴장을 풀고 엉덩이에 집중하면서 올립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위로 올렸을 때 5초간 자세를 유지하며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어 버티시는 겁니다. 그 다음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놓습니다. 이때도 복부와 엉덩이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한 세트로 해서 3세트를 합니다. 세트마다 휴식을 취합니다. 호흡은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5초간 유지할 때 숨을 멈추시고 내릴 때 숨을 들이쉽니다. 브릿지 운동은 특히 엉덩이와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므로 꾸준히 하면 자세 개선과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암튼 하체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몸은 허물어집니다. 집에 대들보를 기억하세요. 난 하루 2시간씩 걷는데도 어떻게 더 아파지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걸으셔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미 척추불균형으로 몸에 불균형이 온 사람은 바른 자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몸을 더 사용하게 되고 틀어짐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괴로워질 것이니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분이 현명한 분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들이면 되는 것인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하시면 몸은 확실히 변화됩니다. 제대로 걷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죠? 그건 다음 영상에 알려드릴 테니 알림 설정 꼭 해놓으세요.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것을 정리해 볼게요. 척추 건강은 우리 몸의 이상현상과 모든 통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비대칭이 되면 기혈순환의 장애가 오고 이것은 통증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세를 바로 잡고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바른 자세와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 엉덩이를 뒤쪽에 바짝 붙여 가슴을 세우고 1시간에 한 번쯤 일어나 몸 스트레칭을 하여 굳은 곳을 흔들어 풀어주고 코어 근육 강화를 통해 척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실천들만 꾸준히 하더라도 통증을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 10분 척추를 위해 투자해보세요. 꾸준함이 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통증 없는 삶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